본 사람이다. 이동진 선생님 그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 다 보셨어요? 한 30분 넘는 거여가지고. 근데 진짜 저도 항상 말하지만 여러 번 듣는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분도 무슨 그 거기 사회자도 있으시잖아요. 이동진 선생님이랑 대화하시는 분. 그분하고 뭐 얼마나 대본을 맞춰보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주제만 던져놓고 막 무슨 정말 연극 무대 서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대사를 다 외워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동진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문장 하나하나를 그냥 흘려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하나하나 받아 적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정리를 해왔는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얻은 인사이트를 저는 항상 좀 적어 놓는 편이에요. 유튜브도 좀 그런 뭐 머리 식히려고 보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공부할 만한 어떤 게 있으면은 저는 계속 제가 요약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실력이 느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면은 내 게 아니니까. 그냥 거의 향유한 거죠, 향유. 그래서 제가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걸 보시면은 이 유튜브 동영상의 주제는 근데 그 이동수 선생님도 계속 어그로를 끌기는 하세요. 뭐 책을 많이 읽을 필요 있냐? 그럼 필요 없다라는 식이고 뭐 유튜브로 요약한 거 보는 거랑 책 읽는 거랑 별 차이 있냐? 없다라는 식이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은 책 원본을 독파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라는 건데 별 차이 없죠. 뭐 이것도 필요하죠. 뭐 위키백과도 뭐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다 어그로. 마지막에 결국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고전을 읽어야 되고 독파해야 되고 그걸로 결론은 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글의 중요성과 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드린 거 보고 계시죠? 1번 글의 중요성. 그러면 우선은 말과 글의 차이부터 이제 하려고 하다가 그럼 너무 또 한편 에세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글부터 그냥 글만 따겠습니다. 글이면은 문자라는 거고 5,000년, 6,000년 전에 생성이 된 거고 그러면 그 전에 인류는 문자가 없던 종이 된 거고 그 이후에는 문자를 사용하는 종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던 종과 문자가 있는 종, 문자를 사용할 수 있는 종의 차이를 우리는 바로 문명이라는 단어로 이제 구분 지어서 얘기해요. 문명을 이루었다는 거는 사회라는 거를 조직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이미지, 사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특징은 계층과 계급을 형성한다는 거죠. 왜 인간들은 이렇게 문명을 만들고 사회를 조직하고 계층과 계급을 형성했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하고 유사한데 그렇게 동물과 유사한 인간이 동물과 달라지고 싶어 했던 그 지점이 바로 이성과 지성을 갖추고 있냐 없냐를 가지고 동물성 대신에 사회성을 갖춘 존재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동물과 달라지는 지점은 이성과 지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 줄 아는가? 그럼 이성과 지성을 얼마나 많이 사용할 줄 아는가를 우리는 다른 말로 사고할 수 있다, 사유할 수 있다, 사색할 수 있다. 그건 또 다른 말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나 못 갖췄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 먹을 줄 알면은 먹는 능력이 있는 거고 잘 뛸 줄 알면은 뛰는 능력이 있는 거고 뭐 볼 줄 알면은 보는 능력이 있는 건데 정말 그냥 그런 한 분야처럼 이성이나 지성을 도구로 다룰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 그러면 모든 인간이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를 이미 지금 그래도 뭐 10대는 없잖아요. 이 안에. 그러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회를 살면서 많이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또 다 같다고 생각하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대한민국 사회에 있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다라는 거를 이미 사회생활하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그럼 뭐냐?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냐? 인간으로 태어나면 뇌 자체에 그런 지력은 있다고 얘기하시죠, 이동진 선생님도. 그리고 문자를 사용하기 전에도 아마 인간의 뇌에는 지력에 대한 DNA가 있었을 것이다, 유전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를 발명하지 않았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조금 더 풀어 헤쳐서 보면, 뭐 우리가 책을 보거나 어떤 대상, 뭐 볼펜을 보거나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렇게 보면 다 생각이라는 게 떠올라요. 생각이 안 떠올리는 DNA를 가진 인간은 없죠. 뭔가 특별한 상황 빼고, 병이 들었다던가 뭐 이런 사람 빼고. 맞죠? 근데 그 생각이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들었다 저 생각이 들었다가 굉장히 산만하게 흩어져서 파편처럼 날아가는 건데, 그 생각을 하나를 딱 붙잡아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편집하고 배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 그냥 생각이 막 떠오른다고 해서 그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사유까지 공감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 사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진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는 결국 떠오른 생각들을 조직하는 건데, 조직이라는 게 우리 뭐 회사 조직, 뭐 요가원도 하나의 조직이죠. 뭐 조직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뭔가 배열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업도 뭐 시간표가 딱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것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이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유효한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 그냥 막 아무 생각이 떠올랐다 없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진 않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패턴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갖췄냐 못 갖췄냐에 따라서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길러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무리 요가를 가르치든 국어를 가르치든 수학을 가르치든 하다못해 정말 뜨개질을 가르치든 또 뭐 가르치는 거 뭐 있지? 요리를 가르치든 뭘 가르친다고 해도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 본능으로 봐요. 저는 이제 부전공으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교육학 자체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키는 본능 중에 가장 큰 본능은 교육이에요.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또 교육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 근데 왜 인간은 가르치고 싶어 할까? 다른 사람을. 그냥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지. 저도 이런 거 막 정리하면서 와, 이거를 나랑 똑같이 이렇게 막 감탄하면서 막 유력하다 하면서 느껴가지고 이걸